그래서 인터넷에서 긁어온 이미지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크 에너지가 70% 가까이, 다크 매터가 25% 이상,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는 한 5% 안쪽. 이 상대적인 우열 관계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달라지는데, 조금 이따 더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을 익스트래폴레이트 해도 그럭저럭 잘 안 틀리는 한계선이 우주 나이 한 38만 년 정도이던 시점인데요.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크 에너지는 비중이 확 줄어서 거의 묻혀버리고요. 매터들끼리의 비율은 그럭저럭 비슷하게 남아있고, 레디에이션의 역할, 그 다음에 뭐랄까, 매터와 레디에이션 중간쯤이라고 해야 될 뉴트리노도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노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도 이 수업 진도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라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같은 다크 섹터 안에서도 다크 에너지와 다크 매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다크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한 범위 안에서는 그냥 베큐um 에너지를 부르는 다른 말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보면 에너지 덴시티와 압력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게 아주 강한 특징이고요. 다크 매터는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은 다크 에너지와 공유를 하지만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압력과 에너지 덴시티의 부호 관계 같은 걸 보면 일반적인 매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면에서 다크 에너지랑은 구분되는 성질을 가진 성분인데, 다크 매터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아주 논의를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잘 알려진 유명한 증거 한두 개는 살짝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소위 갤럭시 로테이션 커브라는 건데요. 우리 우주 안에 서로 다른 은하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꽤 많은 은하를 자세히 관측을 하고 있고, 은하계의 별들이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주위에서 회전을 하고 있죠. 타원 모양으로 생긴 은하, 아니면 나선 모양으로 생긴 은하 등등 여러 가지 은하 모양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도 태양 가까이 있는 행성과 멀리 있는 행성이 공전 주기가 다르듯이, 그리고 속도도 다르듯이 은하계에 속한 별들도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전 속도가 차이가 나겠죠. 케플러 제3법칙의 일반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은하 하나 정도 사이즈에서는 우주론적으로 시공간이 얼마나 휘었는지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뉴턴 중력 계산만 해도 어느 정도 정확한 속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눈에 잘 보이는 별들 기준으로는 뉴턴 중력이 예측하는 속도와 실제 관측 속도가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정도부터 관측 결과와 이론을 비교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왼쪽 아래에다 써놓은 식은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가정한 식이라서 사실 진짜 은하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식은 아니지만 대충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데 포함된 총 질량은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가정을 하더라도 덴시티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한 모양을 쉽게 예견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적당한 가정하에 모양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중심에서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질량은 별로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의 밀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중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영역에 있는 별의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의 별의 속도는 m값이 거의 상수라고 하면 루트 r분의 1에 비례하는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중심 가까운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상관없이 중심에서 먼 곳에서는 스퀘어 루트 r분의 1 커브를 따라야 될 텐데, 놀랍게도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그쪽에 있는 별들의 속도 분포가 상수 내지는 살짝 증가하는 정도 모양을 그린다고 해요. 그 말은 별이 있는 곳의 반지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는 총 질량 값에 대한 추정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 거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갤럭시 로테이션 커브 하나만 놓고 보면 은하계 중심 근처에 다크매터가 잔뜩 쌓여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애초에 중력 법칙에 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류 학계 의견은 다크매터가 있다 쪽인데 그 이유가 갤럭시 로테이션 커브만이 다크매터의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가 몇 개 더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전에 슈왈츠슈트 매트릭 공부하면서 그 매트릭 근처에서 빛이 지나가면 빛이 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하나 있고 그 천체보다 훨씬 먼 데 있는 별의 별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 무거운 별 근처를 지나가면 각도가 틀어질 거고 그러면 멀리 있는 별들이 이루는 천체 관측 이미지가 약간 왜곡이 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고 부르는데요. 별 하나만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별 여러 개가 있을 때의 그 무거운 별들의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 어떻게 되는지도 요즘은 뭐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역시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블랙 클러스터라는 은하단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 블랙 클러스터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충돌을 해서 하나의 거대 클러스터를 이룬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눈에 잘 보이는 별들이 있고요. 그만큼 잘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 측정 등을 통해서 추정해낼 수 있는 역시 비저블 매터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계산 결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힌 게 이 핑크색이고 핑크색 주위에 있는 저 파란색은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기준으로 어디에 질량 밀도가 높은지를 역시 계산 결과를 플러스를 한 거래요. 근데 저 핑크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든 가시광선이든 감마레이든 뭐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매터가 다라면 핑크색과 파란색이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기준으로 추정한 매스 분포는 저 핑크색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스의 총량을 보면 저 핑크색이 차지하는 것보다 한층 더 크다라는 게 이 실험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종합을 해봤을 때 다크매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범위 안에서는 주류 학계 의견입니다. 다크매터 얘기가 나온 김에 다크매터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 우주가 초창기에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완전 초기 우주 말고 초기 우주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 비슷한 과정으로 흘러갈 때 다크매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련된 나름 이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초기 우주는 뜨거웠다고 했는데 지금 우주는 많이 식은 상태인 거고요. 그 뜨거운 상태에서 식는 과정도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대해서 다 똑같이 작용을 한 게 아닌 것이 다크매터는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매터와의 상호작용도 약하고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도 약하고 그래서 뜨거운 우주가 식는 과정에서 레디에이션이나 눈에 보이는 매터보다 더 빨리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먼저 떨어져 있었고요. 초기 우주에서 갓 벗어난 단계에서는 베리오닉 매터는 아직 온도가 충분히 높았는데 다크 매터는 이미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그냥 결과만 언급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소설책 읽는 기분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픽했으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은하계들이 형성되기도 힘들었을 텐데 일단 다크매터가 먼저 등방성에서 살짝 벗어나는 행동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크매터가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베리오닉 매터도 조금 더 온도가 떨어져서 특히 양성자와 전자가 따로 놀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양성자와 전자가 따로 놀면 플라즈마라고 부르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들을 이루기 시작을 했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 순간 중력이 제일 중요한 힘이 되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뭐 가스를 이루고 별을 이루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크매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포텐셜 웰이 일종의 별과 은하를 만드는 씨앗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비저블 매터들이
다크매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포텐셜 웰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모이는 속도는 다크매터보다 더 빠르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뭐 쿨링이라는 프로세스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쿨링이 뭔지 뭐 정확히 왜 빠른지 등등은 역시 수업 범위 바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현재 우주까지 오는 과정에 관련된 제가 언급한 이 소설 같은 스토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주론의 정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주상수를 보통 람다라고 표기한다는 사실 때문에 람다라는 대문자를 앞에 하나 갖다 붙이고 여기 뒤에 CDM은 Cold Dark Matter의 약자인데 우주상수 람다와 콜드 다크 매터를 묶어서 람다 CDM 모델이라는 모델명을 쓰고요. 이 람다 CDM 모델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주론의 표준 모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양서적이라도 읽으면서 우주론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람다 CDM이란 제목이 나오면 공부 아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아는 체를 할 수 있겠죠.